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좀 큰 뉴스가 나와서 그걸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세미 트럭인데요. 이걸 이제 펩시에 인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50대 이상 더 이제 인도하기로 했는데,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Advanced Clean Transportation ACT 엑스포에서 테슬라의 고위 임원직인 이제 댄이 여기서 얘기한 게 좀 화제가 돼서 주식에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세미 트럭을 다룰 때마다 미국의 클래스 8 트럭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혹은 이렇게 장거리, 미국은 대륙간 이런 트럭들이 물류의 68%를 통계상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중추죠. 중추 중에 중추입니다.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뭐 통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국의 한 큰 축인데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못 만들어서 영향이 없었는데, 배터리가 뭐 남아 도니까 갑자기 이제 테슬라가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주식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1년에 5만 대입니다. 타겟 프로덕션이 2026년에 5만 대. 일반 승용차로 보면은 그렇게 큰 게 아니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트럭 인더스트리 얘기하다 보니까 5만 대면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을 받을 만 했다. 물론 이제 양산하냐 못하냐가 중요한데, 2026년이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 얘기를 뭐 사실상 근데 일론 머스크의 컨펌이 있었겠죠? 근데 고위직에서도 저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나. 타이틀대로, 뉴스 타이틀대로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물론 당연히 테슬라의 FSD도 여기에 복합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0마일 가는 거는 23,000파운드, 300마일 가는 건 배터리를 좀 덜 실어서 그런가요? 2만 파운드. 옛날에 참 그것도 옛날이네요. 논문도 많이 보여드리고, 한 4년 전인가요? 그 ACS에 나간 그 논문에서 계산해 보면은, 야, 이거 절대 롱레인지 못 간다 그랬는데, 그쵸, 뭐 디젤 트럭만큼 못 가는데 500마일은 가니까요.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펩시랑 해서 한 뭐 100대 좀 안 되게, 이제 저걸 다 인도한다면 85대? 계속 늘 테니까 100대가 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1000마일을 움직이는데 한 24시간 정도 충전 시간 해서. 그리고 트럭은, 이런 롱하울 트럭은 그냥 뭐 주구장창 내 맘대로 막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트럭들은 룰이 되게 복잡하고, 사실 세이프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루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가 둘이면 또 얘기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혼자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마 8시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터기 마냥 운전하는 시간이 기록이 돼서 그게 딱 되면은 이제 아예 차에 시동이 안 걸리게, 여기서 그런 제약 조건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세미의 500마일이면은 현실적이지 않나. 일렉트리컬 비클 때문에 이게 지금 한계 용량, 최대 용량도 조금 더 늘었죠? 그래서 500마일까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테슬라는 지금 그것 때문에 V4 슈퍼차저도 깔고 있고, 그래서 인프라든 인프라, 그리고 이게 진짜 2026년에 5만 되면 무지막지한 숫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현재, 근데 이거는 클래스 A 트럭만이 아닙니다.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2024년 1월까지 almost 13,000입니다. 13,000대 일렉트릭 트럭이 있는데, 이거는 CDL 트럭 다 합친 거라서 클래스 A뿐만 아니라 클래스 4 to 7까지. 그래서 이런 통계도 있죠. 현재 마켓에서 1등은 이게 플라이트 라이너인가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캐널스도 많이 들었는데 2위가 아니라 의외로 3위여서 좀 놀랬습니다. 여기 보면 볼보도 있고, 친숙하죠.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마켓 쉐어를 갖고 있고, 이거보다 좀 작은 거, 1등이 포드더라고요. 근데 이 트럭이 놀랍게도 세일즈가 이렇게 다운 트렌드더라고요. 계속해서. 뭐 경제적인 여건일 수도 있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드라이버도 부족하죠. 근데 드라이버가 부족한지 대우가 부족한 건지는 늘상 그런 게 여기 허다하죠.
뭐 선생님이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되는 자격을 확장, 그러니까 더 제너러스하게 한다. 사실 그게 아니죠. 할 선생님들은 많지만 그 월급에 할 선생님이 적은 거죠. 미국은. 그런 문제더라고요. 대우의 문제인데, 여튼, 예, 드라이버가 엄청 부족하답니다. 막 뒤에 통계 보면 막 8만 명? 어떤 사람은 16만 명까지 얘기하는데, 여튼 5만 대면은 진짜 많은 거다. 왜냐면 이게 통계 아까 보세요. 한 달에 2만 대 채 못 팝니다. 2만 대 언저리예요. 그것도 이제 다운턴이라서. 그러니까 5만 대면요. 여기 보면 예측치가 2025년에 한 5만 4천 대를 전기 트럭을 이런 상업용 트럭을 예측한다는데 아니 테슬라가 5만 대를 만들면은 거의 다 물론 2026년이지만 거의 다 만든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 보면은 한 달에 이런 클래스 A 트럭이 생산되는 게 뭐 헤비듀리 뭐 2만 대 언저리인데 그럼 5만 대면은 지금 내연으로 디젤로 가는 것과 비교해서도 상당한 점유율입니다. 진짜 델런진 가봐야 알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 먼 게 아니라 근실내라서 이게 2년밖에 안 남아가지고 와 진짜 1년당 어쨌든 타겟이죠. 타겟이니까 못 달성할 수 있지만 몇만 대 수준만 가더라도 시장에 미칠 여파는 굉장히 크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전역에 돌아다니는 클래스 A 트럭이 400만 대가 채 안 되더라고요. 물론 옛날 데이터지만 지금 한 400만 대 넘겠죠? 근데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1000만 대를 우습게 매년 팔아야 되는 뭐 1500만 대, 많이 팔 땐 2000만 대까지 팔던 한 해예요. 저건 지금 총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수가 적다. 근데 거기다 5만 대면 다시 한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단하다.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친환경 제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차들의 숫자는 적지만 디젤인데다가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주구장창 달리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에 에너지를 많이 태우다 보니까 공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트럭 드라이버 맨날 쇼리지라고 한 10년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일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어소시에이션 얘기는 지금 16만까지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2028년까지. 2024년에는 8만 명이 부족하다. 이거 엄청난 숫자라서 실제로 해서 물류비가 올라서 회사가 망하는 회사도 생깁니다. 이 CDL 트럭 드라이버 셀러리인 캘리포니아를 보면 평균이 7만 불이 안 돼요. 근데 캘리포니아의 물가는 미국에서 미쳤죠. 평균 집값도 미쳤고 거기 이 동네는 더 미쳤죠. 뭐 이미 제가 옛날부터 떠들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도 비싸다 그쵸. 한국도 버는 돈에 비한 물가가 너무 비싸서 걱정이긴 한데 근데 뭐 한국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했지만 요즘은 제 의견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 유튜버들이 미국 여행을 오시든 미국에서 음식 리뷰를 하시든 그런 분들이 영수증도 보여주시면서 물가가 어떤지를 제가 먼저 그렇게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살인적인 미국 물가를 많이 얘기해 주셔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저 돈이면은 쉽지 않죠 살기가. 근데 제가 이게 한때 좀 소홀했던 게 이런 기사를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UPS 드라이버가 그때 파업했죠. 그래서 파업해가지고 샐러리를 올리는데 성공해서 이제는 베니핏까지 하면 한 2만 5천 불 정도의 컴펜세이션 패키지를 하면 한 17만 불에 상당한 거를 하나로는 2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UPS 우리나라 지금 택배 나르시는 분이 이제 2억이 넘는 거, 2억이 훨씬 넘죠. 그러니까 저런 뉴스들이 들을 때마다 이제 대우가 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워낙 부족하니까 이건 뭐 클래스 A 트럭뿐만은 아니지만 트럭 드라이버가 이제 부족하니까 그렇겠구나라고 했는데 여전히 현실은 참 돈이 문제죠. 그래서 뭐 드라이버를 트레이닝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기사들을 좀 읽어보기도 하고 AI 서머리도 좀 도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결론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돈을 그냥 마냥 올려주면 사실 그쵸 해결될 문제인데 그게 많이 올려줘야 되다 보니까
회사가 그게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지금 있는 돈으로는 고물가의 생활이 안 되고, 그리고 특히나 대륙간을 오가는 데는 이게 일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오기 어렵고, 계속 도로 위에 있어야 되고, 일의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이제 고되죠. 엄청 고되죠. 운전하는 일이. 그래서 해결책을 보니까 여성 드라이버를 더 모집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자율주행이 더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신입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나니까 굳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는, 워낙 요즘 미국도 그래도 나름 복지가, 캘리포니아는 참 다른 주 대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에 복지가 좋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꽤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주를 살다 보니까 이게 각 주마다 여전히 문화 차이도 있고 세금 차이도 현격히 나고, 세금이 높으면 그래서 많이 캘리포니아에서 나가죠. 세금이 높아서. 근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산단 말이죠. 왜 사나 봤더니 이게 나름의 또 이게 돌아가게끔, 그리고 요즘은 또 유출되는 양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안 나가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그런 게 이제 맞물려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살면은 세금도 덜 내고, 그렇죠. 가족이 있으면,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벌면은 공제를 해주지만 또 그렇게까지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고, 조금 더 벌려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혼자 살게 되는 게 한국이 좀 너무 극단적인 트렌드인 것 같은데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일은 어쨌든 기피하게 되죠. 지난번 반도체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뭐 항상 똑같더라고요. 신임이 없습니다. 연봉은 그래도 꽤 올라가는데, 근데 이것도 평균 샐러리 보면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UPS 같은 기사들을 보면 할 것 같지만, 어쨌든 여기도 나이가 너무 올라가고 있고, 진짜 미국의 트럭 드라이버들 나이가 너무 올라가서 여성들을 이제 더 고용하는 쪽을 하는데, 여기 문화가 여성들이 견디기가, 이 문화 자체가 미국애가 이게 좀 마초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일도 너무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고되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복잡하다. 어렵다. 이게 쉽사리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저도 이렇게 주면서 금방 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평균 샐러리는. 근데 이건 CDL입니다. 그러니까 커머셜 다 합친 거라서 이런 또 부정적인, 그러니까 맨날 트럭 드라이버 부족한데, 그래서 이거 읽고 좀 착안해서 그런 얘기도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부족하지 않다. 아까 얘기한 선생님, 할 선생님 많지만 월급이 안 맞아서. 결국은 이거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셀프 드라이빙을 하는 거 외에는 거의 외통수입니다. 외통수. 안 그러면 물가도 오르지 않습니까? 인건비 다 올리면 이게 다 인건비가 핵심인데, 이 트럭 드라이버들의. 그럼 내가 뭘 이렇게 날르려고 하면은 돈을 엄청 줘야 되는? 저도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이사할 때 제 차를 다 배달 보내는데 트럭 드라이버를 못 구해서 진짜 애를 먹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땐 뉴욕의 날씨가 그때 완전 폭설 내리고 힘들어서 더 심했는데, 여전히 기사를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날씨는 그냥 단지 조금만 도움을 줬을 뿐 이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이게 미래라는 거죠. 여기 이제 선두주자가 오로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고가 얼마나 날까 그런 것도 궁금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사고 당연히 납니다. 그리고 이미 2021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드라이빙 클래스 A 트럭도 웨이모 1도 있죠. 이미 오로라도 1밀리언 마일, 그러니까 웨이모가 굉장히 앞서 있는데 이것만 아주 그냥 점심 전력하는, 웨이모는 택시도 하니까요. 거기서도 그냥 다 셀프 드라이빙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오로라는 거기에 더더욱이 타겟팅 돼가지고 이 클래스 A 트럭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밀리언 마일을 했는데, 이상 돌아다녔는데 퍼블릭 하이웨이에서 사고 건수가 3개밖에 안 났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것도 오로라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 휴먼 드라이버에 의해서 그런 실수로 사고가 난 거지, 자율주행 차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로보택시는 좀 힘들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예전부터 계속 주구장창
미국의 클래스 A 트럭은 진짜 이건 대륙간을 왔다 갔다 하고 주로 그런 화물들이 시 외곽에 있기 때문에 별로 차들이 많은 데를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대도시를 조금 혹시라도 관통하게 된다 그러면은 시간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로보택시도 새벽에만 다니는데 밤에만 하게끔 했는데 처음에 크루즈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안배를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가 제일 빨리 서비스 되지 않을까. 여기 진짜 외통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었죠. 과거에 몇 년 전에. 근데 다시 찾아봤는데 이런 세미트럭 5만 대 소리에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를 시작해서 그걸 알아보면서 다 알아봤는데 아이고야 여전히 심하더라. 장난이 아니더라. 근데 드라이버에 대한 대우도 그렇게 근데 일부 이런 걸로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되는 거죠. 17만 불씩 줘서 일부 이렇게 대기업들은 UPS 같은 정말 큰 대기업들은 어찌어찌 넘어가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맞고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지 않고 사람들마다 부분적으로 보면은 각기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페더럴 거버먼트도 데이터를 이미 수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21년부터 총 13건의 사고가 났는데 다 상대방 차에서 휴먼 에러로 났지 지금 셀프 드라이빙 자동차에서는 아직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역으로 생각해보면 한강 고속도로 지금 뭐 옛날에 테슬라 오토파일럿만 될 때도 고속도로에서는 디스인게이지먼트를 100만 마일도 찍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서슴지 않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내에서야 진짜라는데 이분들은 다 퍼블릭 하이웨이가 거의 다니는 거에 99%일 텐데 그러면 사고율이 저렇게 낮을 것 같고 또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찍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게 되지 않으면은 미국 물류의 비용 상승은 정말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로라도 지금 볼보랑 벌써 팀업을 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2025년에 100대더라고요. 100대인데 여기 2026년에 5만 대. 와, 이거 예. 그리고 100대면 지금 이미 펩시한테 85대 정도 넘겼으니까 테슬라가 그렇게 뒤지는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시범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도 이미 인도를 좀 늘리는 상황에서도 좀 앞서가는 인프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2년만 기다리시면 진짜 5만 대 가는지 아니면 근데 저거의 반의 반만 하더라도 지금 이런 팔리는 양을 보더라도 대단하다. 근데 진짜 5만 대를 가면은 거의 다 해먹겠다는 얘기인데 가능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유력한 건 맞죠? 왜냐면 지금 인플로이들 상대로 FSD V12.4를 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릴리즈 노트가 나왔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거를 이제 나라 테슬라 앱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리를 하고 실제로 저도 들어가서 봤고요. 그래서 12.4가 지금 나왔는데 진짜로 첫 번째 구문이 비전 베이스 어텐션 모니터링입니다. 더 이상 스티어링 휠에 손을 안 얹어도 되는데 근데 완벽히 그럴 리가요. 저도 우려했듯이 카메라가 가려진다라든지 라이트이 부족하다라든지 선글라스를 쓰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라이트이 서피션트 해야 되고 카메라가 가려지지 말아야 되고 제가 거꾸로 읽었죠.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드라이버가 앞을 보고 선글라스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카메라가 드라이버를 잘 못 본다고 그러면은 다시금 토크 베이스로 그러니까 손을 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도 이걸 걱정을 했었는데 이미 프로그램이 똑똑해져서 확실히 내가 전방을 보는지를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지 손을 안 대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면은 다시 토크 베이스로 간다. 아니면 간헐적으로 만지라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직. 저도 진짜 이게 걱정인데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진짜 이제 먹방을 한다든지 그런 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완전 자율주행 되면은 미국의 기나긴 로드트립이 좀 아무리 FSD 도움이 있다지만 그래서 편하긴 한데 약간 지겨운데 진짜 구독자님들과 먹방을 한다든지 차는 가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농담입니다만. 근데 누군가는 그런 걸 트라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스트라이크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한번 경고 먹으면 웬만해서 그게 잘 안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꽤 길었고.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제너러스하게, 그리고 경고를 먹고 7일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은 그걸 없애준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없어지는 쪽으로 경고가 확실히 제너러스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셀프 드라이빙에서 드라이버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미 제일 제가 볼 때는 대규모로 가장 앞서 있는데, 이게 세미 트럭하고 합쳐지게 되면은 이런 드라이버 쇼티라든지 이건 진짜 갈 수밖에 없나. 근데 참 이게 사회적으로 참 많은 거를 고민하게 만들긴 합니다. 결국 이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건데 지금도 별로 대우가 참 일부 정말 연봉이 높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저도 그렇고 제발 사람들의 그랬던 이기심을 무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나도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거를 무시하지는 않았으면, 너무 그런 걸 무시하고 정책을 짜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또 너도 나도 너무 올리게 되면은 물가라는 거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너도 나도 다 올라가면은 제가 어떤 사람을 고용할 때도 그분한테 돈을 왕창 줘야 되고, 아니면 이런 물류비라든지 모든 미국에서 생산되는 비용이 엄청 올라가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가 각자 도생인 분위기도 미국에 많이 어느 정도 있고, 다들 이제 높게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결국은 진짜 AI에다, 로봇에다 자율주행을 하고 진짜 기본 소득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존중인데, 그러다 보면 이거 다시 찾아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복합적으로 다 연결돼서 답이 없습니다. 진짜 이 숫자 때문에 다시 한번 간만에 클래스 A 트럭을 다 보게 됐고, 숫자는 좀 장난 아니다. 그리고 FSD까지. 저도 이거 12.4를 이제 일반 오너들한테 받게 되면 또 금방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제 개인 채널이니까 제 일기 같은데, 모델 S 트렁크가 영상을 찍는 걸 까먹었는데 금방 수리했습니다. 모델 S 트렁크가 안 닫힙니다. 닫히다가 이렇게 풍 튀어나오더라고요. 리셋도 해보고, 실제로 리셋 하라고 서비스 센터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되고, 그 파워 사이클링이라는 세이프티인가요? 그 시큐리티에 들어가면은 그 모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그냥 껐다. 그래서 2분 동안 가만히 있다 리셋하는,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리셋하는 법들도 있지만 하나도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를 불렀는데 모바일 서비스는 금방 온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서비스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고 그걸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근데 트렁크가 안 닫히니까 럭이 안 돼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워킹 안 받아준다 그러는데 갔는데 별 문제 아니라고 금방 그 자리에서 뚝딱 고쳐져서, 결국 액추에이터랑 싱칭 액추에이터랑 레치를 워런티가 돼서 다 금방 갈아서 결국 이렇게 잘 됐습니다. 잔고장이 조금씩 3만 마일을 넘어서 그런지 3만 마일 훌쩍 넘었죠. 그래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좀 이런 게 좀 잘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서비스는 정말 완전히 만족했고 너무 빨리 해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갔는데 그냥 바로 해줘서 그건 너무 서비스 자체는 좋았는데 이런 잔고장도 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